갑작스럽게 분위기를 바꿔서 송구합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정말 이 분통 터지는 마음 조금은 달래드리기 위해서 분위기를 바꾸어 볼까 합니다. 사실 코로나19로요 많은 가수분들이 뭐 공연도 취소되고 지난 한 해 정말 살아온 게 아니라 지난 한 해는 견뎌왔잖아요. 그런데 올해 데뷔 60주년을 맞이한 하춘아 씨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춘아 씨는 대체 연세가 어떻게 되길래 올해 데뷔 60주년일까요?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춘아예요. 금년에 7살입니다. 노래란 것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꼭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사랑이 야속하더라 가는 당신이 무정하더라 잡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하고 어쩔 수가 없더라 여자이기 때문에 소가 멍에들의 풍년이구나 아리랑동 스리랑동 에헤야 에헤야 어사와대 달 보는 아리랑 님 보는 아리랑 하재근 평론가님 맨 처음에 나왔던 음성 아이 때 하춘아 씨 목소리인가요? 네, 하춘아 씨가 만 6살에 데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오디션에 야. 9살 먹은 신동들이 나와서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네네. 있는데 9살 수준이 아니라 만 6살에 대박 사건이네. 1961년에 데뷔를 한 거예요. 올해 그래서 지금 데뷔 60주년이 됐는데 와. 당시 하춘아 씨 데뷔했을 때 네. 세계 최연소 앨범 발매 그래요?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 한국뿐만이 아니라 해외 매체까지도 와서 취재를 할 정도로 네. 한동안 그래서 하춘아 씨가 계속 기록의 소유자였었는데 야. 마이클 잭슨이 네. 4살에 데뷔하면서 야. 그 기록이 깨졌습니다. 지금까지 낸 노래, 음반으로 낸 노래만 해도 무려 2,500곡이 넘는다고 하는데 근데 문득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순간에요. 최단비 변호사님, 6살에 데뷔한 하춘아 씨한테 가요계 선배가 손으로 뭐 꼽을 수 있을까요? 있긴 있습니까? 데뷔 선배가? 아까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 6세에 데뷔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요계의 대선배잖아요. 그래서 자기 위로는 선배가 별로 없대요. 근데 놀랍게도 자기 아래로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 후배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올해 하춘아 씨가 67세세요. 오. 그런데 남진 씨, 현철 씨, 태진아 씨, 송대관 씨 제가 씨라고 불러도 되는지 모를 이런 이제 가수들이 하춘아 씨의 후배고요. 야. 하춘아 씨가 맨날 뭐라고 했냐면 네. 내가 다들 나이가 70에서 80은 된 줄 안다. 근데 사실 67세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84세인 패티 김 씨 그리고 81세인 이미자 씨가 하춘아 씨보다 겨우 2년에서 3년 선배라고 합니다. 데뷔 횟수는 그 정도 차이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6살에 데뷔한 진짜 신동입니다만 근데 6살에 데뷔해서 활동하기가 쉽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일단 사회적 분위기를 봐야 되겠죠. 네. 1961년도 그 즈음 같으면은 연예인에 대한 어떤 인식은 그닥 안 좋았죠. 뭐 딴따라니 뭐 아하, 운운하면서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좀 됐던 것 같고요. 네. 하춘아 씨가 이 중국집 빵을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그 사장 앞에서 자꾸 노래를 불렀던 모양이에요. 그래요? 어렸을 때. 이제 그런데 아마 그 훌륭하게 잘했겠죠. 네. 이제 그 바람에 아버지가 본인이 하던 일을 아예 치우고 이제 접고 네. 아예 본격적으로 하춘아 씨를 이제 그 후원을 했다고 하고요. 네. 아이고 유명한 일화도 있네요. 뭘까요? 당시에 레슬링 하면 유명한 사람이 역도산이죠. 아, 네. 일본에서 활동했지 않습니까? 아하. 그 역도산 이분이 그 아버님 하춘아 씨 아버님한테 내가 하춘아 일본으로 데리고 가서 키우고 싶다. 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조건이 있었대요. 그 뭘까요? 조건이 뭐냐면 일본으로 귀화하라. 아이고. 그래서 아버지가 하춘아 씨 아버지가 딸을 한국 사람으로 야. 키우기 위해서 그 제의를 거절했다. 네.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도 뛰어났던 아버지, 아마 든든한 지원군이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아버지가 정말 지극정성으로 하춘아 씨를 뒷받침을 했다고 하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매니저 역할을 다 한 거죠. 네네. 기획사 사장님 겸 매니저 역할. 네. 그렇게 했고, 그런데 데뷔할 때 워낙에 화제를 일으키면서 데뷔했기 때문에 데뷔하자마자 승승장구했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아니고 아, 그래요? 데뷔하고 나서 10년 정도 무명 세월이 있었습니다. 긴 무명. 네. 그리고 나서 10년 만에 빛을 봤는데 네. 1971년에 물새 한 마리가 히트를 해서 빛을 봤는데 네. 10년 무명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10대. 야. 17살에 빛을 본 겁니다. 네. 그래서 나훈아 남진 나훈아 시대에 홍일점으로 활약을 했다. 아하. 굉장한 스타가 돼가지고 19살에 리사이틀을 열었는데 네. 그때 리사이틀이라고 하는 것은 남진, 나훈아, 이미자, 김추자급이 돼야 열 수 있는 건데 네. 19살 소녀가 리사이틀을 연 거예요. 야하. 근데 청계천 근처의 극장에서 리사이틀을 했는데 그때 하춘아 씨 보러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왜 청계천에 새우상과 구름다리 있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위에 올라가니까 세상에. 경찰이 출동해서 이러다 건물 무너집니다. 야. 사람들을 내리게 하면서 네. 질서를 정리할 정도로 그렇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얘기만 들어도 정말 대단했다는, 인기가 대단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을 심금 올렸던 물새 한 마리 관련해서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저한테 소중하지만 꼭 의미를 두자면 이제 물새 한 마리가 부를 때마다 이렇게 좀 가슴이 짱하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짝을 지어 놀던 님은 어디로 떠났기에 배로 있었어. 머나먼 저 하늘만 바라보고 울고 있나. 떠난 님은 모두 는데. 백성원 변호사님, 네. 저 음반 표지에 엘레지의 여왕이라 불리는 이미자 씨와 그러니까요. 나란히 찍혀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얼마나 인기가 대단한지 실감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하재근 평론 말씀하셨잖아요. 10년간의 무명 생활.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좀 약간 웃기죠? 6살에 되면서 10년 무명 생활을 했고 16살 때 물새 한 마리를 히트를 쳤잖아요. 16살 때 뭐 하죠? 학교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하춘아 씨가 이제 저 때부터 완전 탑스타 반열에 올라서 원래 이제 그 우리가 보통 연말에 보면 네. 여자 가수상, 남자 가수상 뭐 이런 거 네네. 수상하잖아요. 원래 한 가수를 4년 연속은 이렇게 약간 나름의 불문율이 있는데 그걸 처음 깬 게 이제 하춘아 씨라고 그래요? 하고요. 네. 이렇게 인기가 많았으면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있었을까요? 아하. 그래서 저는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다. 학교에 카메라가 오기도 하고 학교 생활 당연히 제대로 하지 못했을 거고요. 네. 그래서 공연을 계속하다 사춘기도 못 느끼고 그냥 지나갔다고 세상에. 하세요. 그리고 친구들과 이제 안타까운 건 저 10년 무명생활 굽고 16살 때부터 히트를 쳐서 그 외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그 동창들하고 원래 우리 학교 다니면서 느끼는 소소한 즐거움 그런 걸 느끼지 못한 아쉬움이 좀 남는다 이런 말씀하십니까? 아니 근데 지금 쭉 백성문 변호사님 설명 중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앨범에 이 나왔던 하춘아 씨의 모습만 봐도 참 다양한 매력이 있네. 팔색조 매력에도 과언이 아닐까. 보세요. 이 어떤 복장을 했냐, 어떤 헤어스타일 했냐에 따라서 정말 매력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학창 시절 제대로 즐기지 못해서 아쉽다는 하춘아 씨. 그런데 여전히 그 기억은 남아있을 거예요. 인생의 든든한 지원군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어떻게 남아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저를 후원해 주신 분이 아버지 딱 한 분이세요. 아버지께서 저를 안 키워주셨다면, 길잡이가 안 되어주셨다면 전 지금 다른 모습의 하춘아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의 당신 딸 노래 중에서는 무죄라는 노래를 좋아하시더라고요. 미워 말아요 원망도 말아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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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은 무죄이니까. 눈물샘이 그냥 터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제가 제 얘기를 하려니까 이게 다 아버지와의 추억을 떼놓고 제 노래 생활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돌아가시고 지금 1년 좀 지났는데도 이렇게 가다가 혼자서 괜히 아버지, 내가 그때 아버지 잘못했어. 아버지, 그때 왜 아버지 나한테 얘기 안 해줬어? 이렇게 혼자서 저도 모르는데 중얼거리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하춘아 씨한테도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이 곁에 계실 때는 소중함 그리고 이 든든함을 모르다가 빈자리가 생겼을 때, 이 자리가 비었을 때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를 찾고 있네요. 최단비 변호사님. 네, 그 하춘아 씨가 2019년도에 이 부친상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101세 노환으로 이제 별세를 하신 건데요. 이 하춘아 씨가 앞서서 보신 것처럼 아버지는 60년 노래 인생의 길잡이 역할을 해주셨고 아버님이 상당히 깨어있는 분이셨대요. 그래서 하춘아 씨가 가수로 데뷔하는 것을 정말 유일하게 지원을 해주셨고 그때 회사 일을 다 놓고 하춘아 씨에게 올인을 해가지고 동아예술학원에 입학도 시키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매니저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수집했던 트로트 자료를 이제 통해서 하춘아 씨가 최초로 트로트 센터도 설립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요, 여러분. 하춘아 씨가 올해 데뷔 60주년이라 그랬잖아요. 하춘아 씨 60년 노래 인생의 아버지 다음으로요.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누굽니까? 이주일 씨죠. 이주일 씨요? 코미디언 이주일 씨. 어허. 하춘아 씨 공연의 전속 사회자로 네. 활동을 해서 10년 동안 함께 공연을 했다. 네. 총 7,000회 이상을 공연했고 와. 1년에 180번을 같이 다녔다. 공연을 네. 하면서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디션으로 뽑았다는 거예요. 어허. 당시에 옛날에 악단이 있고 막 단장이 있고 막 그랬는데 사회자를 뽑았는데 이주일 씨가 오디션 보러 온 거죠. 와. 근데 단장님이 단칼에 잘랐답니다. 못생겨서 안 된다. 세상에. 근데 아이고. 하춘아 씨가 일단 오디션이라도 좀 보고 자르던지 하시라라고 해서 단장이 그 얘기를 듣고 무대에 세웠더니 너무 잘해서 야. 사회자로 결국 계약이 돼가지고 네. 결국 평생의 동반자처럼 야. 그렇게 공연을 같이 했다는 거죠. 하춘아 씨와 고 이주일 씨가 무대에서 함께한 인연이 무려 10년이 넘는답니다. 그런데 이주일 씨가요, 그냥 무대 사회를 본 정도에 그친 게 아니에요. 하춘아 씨의 생명의 은인이라는데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977년도 11월 11일이에요. 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막 폭파가 되는데요. 그 위력이요. 땅이 막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제가 땅 속에 파묻히는 것 같은 그런 위력인데 숨을 못 쉬겠어요. 숨이 막 이렇게 돼요.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근데 그 속에서 아주 개미 목소리만하게 하춘아 씨 소리가 들려요. 그래가지고 이주일 씨가 저를 막 불렀는데 전 못 내려가겠어요. 그랬더니 저는 중상이 아닌데 이주일 씨는 이렇게 골을 보호하고 있는 뼈가 있잖아요. 이게 벽돌이 쳐가지고 이렇게 주저앉은 거예요. 앉았는데 함몰됐죠. 저 못 내려가요. 그랬더니 아 그러면 내가 담벼락에 붙었을 테니까 내 머리를 딛고 내려오래요. 그게 전 다친지도 모르는데 진짜 딛고 내려왔어요. 머리를 딛고. 그래갖고 이주일 씨가 업고 갔는데 머리를 다쳐놓으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백성문 변호사님, 앞서 그 공연을 펼쳤던 극장의 모습 정말 아수라장, 폭탄 맞은 것처럼 아수라장된 그 상황에서도 전쟁 같은 상황에서도 하춘아 씨를 살렸던 이주일 씨입니다. 네, 맞아요. 1977년에 있었던 이 이리역 폭파 사고는 굉장히 큰 사고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춘아 씨 입장에서 거의 전쟁이 난 거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고 본인이 거의 포기할 만한 상황이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주일 씨가 하춘아 씨 애타게 부르고 이 무너진 극장 안에서 이제 하춘아 씨를 구조해 나온 건데요. 네. 근데 고 이주일 선생님 진짜 코미디언은 코미디언이신 것 같아요. 뭐라고 이 소회를 밝혔냐면 아, 이거 하춘아가 죽으면 밥줄이 끊겨서 내가 세상에. 살렸다라고 저 얘기도 하셨는데요. 네. 이주일 선생님이 2002년에 이제 암투병을 하시다가 세상을 아하. 떠나셨는데 이주일 선생님이 이제 남긴 편지를 보니까 하춘아 나랑 보통 인연이냐 무명이던 날 고정 사회자 시켜준 은인이다. 그러니까요. 우리 집 사기한 사람이다. 본인이 희생을 하면서도 이걸 정말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그 고 이주일 선생의 모습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가수로 만들어준 아버지,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이주일 씨. 그런데요,
자신의 반려자인 남편분은 어떤 분일까요?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번 이제 맺은 인연을 끝까지 가야 한다는 그런 굉장히 괴로움이 있지만 우리 남편하고 살면서 아니 뭐 이런 남자가 있지 그런 걸 수시로 느껴요. 굉장히 고지식해요. 사랑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제 하고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결혼 전이나 후나 뭐 요만큼도 변한 거 없고요. 아 정직하다, 성실하다. 뭐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그런 고지식한 사람이다. 야, 참 남편분에 대한 이 얘기만 들어봐도 얼마나 사랑이 진한지 느껴집니다. 최담희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하춘아 씨가 남편과 중매 결혼으로 이제 아. 만났는데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이 흰 셔츠 안에 검은 러닝을 입고 나왔대요. 그래서 이 사람을 챙겨준 사람이 없구나. 너무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고요. 굉장히 인고 부부세요. 그래서 하춘아 씨는 남편의 애칭이 여보쇼고요. 남편의 휴대전화에 하춘아 씨를 하천사라고 저장해놨다. 또 이렇게 네. 인고 부부의 면모를 보여줬는데 안타깝게도 아이는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하춘아 씨는 모든 걸 다 주시지는 않는구나라고 생각하신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하재근 평론가님, 하춘아 씨 하면은 우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앞서 이제 앨범 자켓부터 쭉 우리가 봐왔습니다만 지금도 세월을 역행한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 관리에도 참 철저한 것 같은데 물론 가수다 보니까 목소리 관리도 잘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하춘아 씨 제가 그 대기실에 그 좁은 공간에서 옛날에 우연히 뵌 적이 아하, 있었는데 네. 진짜 이렇게 원로 가수 같지가 않고 아하. 지금 한참 활동하는 중견 가수 같은 느낌의 네. 그런 분이 저는 참 어떤 기색이 네. 그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하춘아 씨인 거예요. 제가 아. 벌떡 일어나서 네. 인사를 드렸는데 경력이 공기 바짝 60년이나 되는 들으셨겠어요. 분인데 네. 엄청난 선배님이잖아요. 네. 근데도 그렇게 지금 아직까지도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그런 정도의 지금 자기 관리를 보여주고 계시고 네. 아버지가 100세가 넘게 그러니까, 사셨으니까 네. 아마 장수 유전자도 받으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수십 년은 창창하게 네. 현역으로 활동하시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름처럼 봄날 같은 일만 앞으로 생기기를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